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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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투자의 모든 것 맨투맨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예. 경제에 관심 없는 분들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투자자 예. 워렌 버핏. 예. 네, 워렌 버핏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라는 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투자와 관련하신 분들이라면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그럼요. 없을 겁니다. 맞아요. 네. 진짜 서점에 가면 워렌 버핏 책 진짜 많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을 다 알까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예, 유명해요?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멘토처럼 추앙을 받았는데 왜요?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을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 왜 굳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그래요? 워렌 버핏을 제가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은 물론 뭐 지난 편에 피터 린치처럼 피터 린치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잘 설명을 했다라면 오늘 이제 주제의 어떤 큰 줄기는 우리가 워렌 버핏에 대한 어떤 허상도 일부 있을 것이고 잘못 알려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라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상도 벗겨주고 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예. 그 허상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특히 워렌 버핏이 인기가 예.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 관련된 책들을 읽는데 그중에서 어떤 책이 이 워렌 버핏의 철학을 가장 잘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책 얘기를 처음에 조금 했으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서점에 가면 워렌 버핏 책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누구한테 들을 때 100여 권이 넘는다라고 옛날에 나온 책부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워렌 버핏을 알고 싶다라면 진정. 근데 워렌 버핏이 평생 쓴 책이 몇 권이 있을까요? 글쎄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이분 진짜 쉽게 유명해지셨네. 책 한 권도 안 쓰고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단 한 권도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잘못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워렌 버핏 철학을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느냐?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게 뭐냐면 워렌 버핏은 매년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주주들에게 주주서한이라는 걸 보냅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주들에게 보고를 해요. 이 주주서한을 번역해 놓은 책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책을 주주서한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책이 국내에서 거의 안 팔렸어요. 네. 아이러니하게. 네. 1세밖에 못 찍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건 직접 쓴 유일한 책인데. 유일한 책인데 그게. 그러다가 이제 주주서한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판사를 좀 바꾸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대거 한때 유행을 받았는데 조금 직설적으로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그 책 한 권이면 워렌 버핏은 다 끝납니다. 워렌 버핏에 파생돼 있는 워렌 버핏의 투자법 무슨 법 워렌 버핏 친척이 썼던 것 같이 했던 사람이 썼던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직접 우리가 저도 책 저자지만 제가 제 철학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에는. 그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을 알고 싶으면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책 잘 안 읽으시는데 딱 한 권만 읽으시면 됩니다. 네. 예. 자, 그 책도 읽기 싫다. 그럼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워렌 버핏의 철학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한 사람의 어떤 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관점에서 본다라면 돈의 가치를 철저히 따져라. 라는 게 워렌 버핏의
철학이지 않겠는가. 돈의 가치를 철저하게 예. 따져라. 이 이게 무슨 돈의 말이에요? 가치도 이 돈의 투자의 가치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할 때 몇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ROE,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 투자할 때 내가 기업에 투자한 돈이 자본으로 들어가죠. 주식을 사는 게 자본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야 내가 자본 투자할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따지는 거죠. 워렌 버핏은 철저하게. 네. 이래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의 문제고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할 때 ROE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배당을 안 주기로 유명한 회사죠 또. 네. 배당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워렌 버핏이 주주서한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서한을 봐야 되는데 워렌 버핏 주주서한에 내가 배당을 니네들한테 줘봤자 니네들이 이 돈을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운용을 할게. 라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따지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삼성전자나 SK텔레콤에 투자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뭐 5G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막대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 부어야 되고 돈을 쏟아 붓는다라는 것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해서 비용으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건 코카콜라를 좋아해요. 그건 주지의 사실이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 1930년 된 기계에서 검정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가 대비 너무 얻는 게 많군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내가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을 허투루 쓰느냐 안 쓰느냐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회사의 미래의 가치가 아니군요. 돈의 그렇죠. 가치군요. 돈의 가치를 내가 따지는 이만큼 넣었을 때 최소한 뭐 2배, 3배 정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워렌 버핏이 애플에도 투자하지 않았었어요? 애플에 투자했는데 사람들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이 원칙을 깬 거 아니냐. 근데 그 원칙을 잘못 이해한 거죠. 기술주에 투자했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감가상각에 대한 것들을 기술주라고 봤고 또 애플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논란이 많았을 때예요. 고평가된 주식에 이제 샀는데 제가 지금 옛날 그 주주서한 책을 들고 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떠들어 봤는데 네. 여기 보니까 워렌 버핏에 이렇게 썼어요. 저평가된 저성장주를 살 것이냐 고평가된 고성장주를 살 것이냐라고 나한테 질문한다라면 나는 고평가된 고성장주를 살 것이다. 서로 그것이 주가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면 난 그 가치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워렌 버핏이 육성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워렌 버핏이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애플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기술주에 투자 안 한다. 고성장주에 투자 안 한다. 이건 잘못 알려진 상식이죠. 그리고 워렌 버핏 책상 위에는 단말기가 없습니다. 시세 단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차트를 볼 줄 몰라요. 그럼 뭐 누가 알려줘요? 비서가? 아니죠. 그 사람은 워렌 버핏이 보는 것은 기업의 보고서를 보는데 그 보고서도 우리가 증권사의 리포트를 흔히 보고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다트라고 불리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기업에 대한 사업 보고서 있죠. 공식적인 그것만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고 더군다나 그 오마하에 이제 떨어져 있죠. 오마하에 떨어져 있는데 여기 누가 오바마라고 잘못 쓰셨네요. 이거 작가님 못하네. 오마하에 이제 있는데 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할 분하고 맥이 같아요. 네. 주식시장하고 떨어져 있으세요. 그건 차영태 소장님도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분들한테 배운 거죠. 안 깔려있다 그랬잖아요, 어플. 네, 어플 안 깔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시장과 떨어져 있으면 시장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네 빠지네 전 솔직히 장이 끝났습니다만 들어오기 전에도 주식을 안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장이 올랐는지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워렌 버핏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개인의 투자 원칙은 첫 번째 떨어져라.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 모두가 다 알죠. 10분도 갖고 있지 않을 주식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주식의 가치를 이제 집중해서 봐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건,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팔건, 아니면 오늘 사서 10년 뒤에 팔건, 한 달 뒤에 팔건,
그 주식이 차트를 우리는 주로 보죠. 네. 가치를 못 보니까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이게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테마주 사서 무슨 뭐 누구 정치인 테마주 뭐 같은 대학을 나왔다라는 등 뭐 이런 걸 해서 남들이 혹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주식을 사죠. 워렌 버핏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 아니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인기가 있어요? 한국 투자자들은 맨날 그거 보고 있고 샀다 팔고 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이번에 그 주주서한 나온 책을 보면 네. 그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인원이 나와요. 근데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몇백 명밖에 주주총회 참석 안 했어요. 그 우리가 지금 버크셔에서의 그 주주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수만 명이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는데 유튜브도 생방송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워렌 버핏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워낙 땅덩어리 넓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워렌 버핏 좋죠. 부자 될 좋죠. 마케팅 포인트로 아주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증권사에서 너희들이 장기 투자하고 주식을 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세뇌를 하다 보니 거기에 잘못 돼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은 예. 한국 사람이 하지도 않고 그렇죠. 하지만 한국 투자자들이 배워야 하는 약간 교훈적인 내용이었군요. 제가 학생들을 주식을 가리킵니다만 네. 그 가리키는 6개월 동안 과정에 워렌 버핏 책을 읽는 과정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 책은 철학책이라고 봐야지. 워렌 버핏 여러분들 워렌 버핏처럼 돈이 많으세요? M&A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거 못해요. 그 대신 그 철학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초기에 워렌 버핏 책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도움 안 되십니다. 어느 정도 주식해서 조금 좀 손해도 좀 받고 한 중급 정도 되신 분들이 워렌 버핏 책을 쓴맛 다 본 분들. 그러면 철학적인 개념이 생겨요. 그렇군요. 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예. 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아니요. 아마 이런 걸 궁금해할 것 예,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 버핏이 했던 투자처럼 또 투자할 만한 종목 뭐 이런 거 좀 꼬집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게 워렌 버핏이 돈을 번 시기가 본격적으로 몇 살부터인지 아세요? 몇 살부터요? 워렌 버핏이 거의 지금 연세가 거의 90에 가까운 많으시죠. 시기인데 예. 워렌 버핏이 돈을 본격적으로 지금 내가 세계에서 돈 좀 벌었소라고 진짜 방귀 좀 끼신 시기가 60세가 넘어서예요. 와.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워렌 버핏이 피터 린치나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수익률이 또 훨씬 떨어졌죠. 하지만 60세 이상 정도 되고 나서 한 20, 30년 전부터 이게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때 묶어놨던 주식들이. 복리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실제로 돈을 벌었던 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기에 묻어놨던 것들이 이게 빚을 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선순환이 돌기 시작해버린 거죠. 정말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네요. 이분은 그렇죠. 주식으로. 그런 분 지금 우리가 20대, 30대 단타치고 워렌 버핏이 뭐 했다라는 거를 강의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인데 코카콜라 앞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 본론으로 들어오면 5년 전에 김혜연 아나운서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셨어요? 2잔이요. 무슨 커피 드셨어요? 아요? 5년 전에도 드셨어요? 네. 봉지 커피, 믹스 커피 안 드셨어요? 아유, 먹었죠. 그건 커피가 아니라 필수품. 필수품이죠. 그 주식 동서. 그건 뭐 그게 무슨 뭐 연구개발비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영업이익률 6%, 5,000원짜리 주식이 4만 원. 네. 그렇게 갔어요, 주식이. 근데 아마 제가 10년 후에도 저는 그걸 먹을 거거든요. 그렇죠. 필수품으로. 예. 워렌 버핏도 하루에 3잔의 코카콜라를 드신다잖아요. 체리콕을 드신다잖아요. 우리나라의 코카콜라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워렌 버핏의 투자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전에 어떤 카페에서 댓글을 봤는데 나는 주주다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나는 주주다라고 해서 워렌 버핏은 자기가 주주인 기업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항상 그 신문 보면 신문도 자기가 종이신문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종이신문도 보고 그다음에 항상 콜라 마시는 장면 유명하죠. 계속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기가 그 주주로서 그 기업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렇군요. 것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문자로 6774님이 예. 월렛 오빠는 은을 많이 매입하는 JP모건을 산대요. 은을 예. 직접 사지 않고 예. 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접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따라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직접 기업을 인수를 하죠.
뭐 가구회사도 인수했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실수로 인수했다라고 자기가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 인수를 통해서 내가 주주로서 역할을 하면 똑똑한 그 주식회사의 경영진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은가게 뛰고 말고는 걱정할 거 없고 네. 나는 이 사람들이 현명하게 일할 것을 알고 내 돈을 투자했으면 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불려서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도 일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책은 거의 철학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을 통해서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수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답 세종시였죠. 4673님, 명문대 몇 개만 옮겨도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셨고요. 2246님, 세종시 수도 옮기면 땅값 세종시 올라가는 거 기정사실인데 전국 땅값만 올리는 거 뭐하러 수도 옮기는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4673님, 세종시요. 그런데 그런다고 될까요? 우리나라 움직이는 학군을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6004님, 수도 옮길 돈 있으면 지금 삶의 고통받는 서민 살려주세요. 그 돈으로 집 없는 임대주택 지어주세요. 절절한 의견 감사합니다. 6065님, 저는 이전 찬성합니다. 세종시. 0992님도 찬성합니다. 4203님도 세종시 찬성합니다. 3880님은 저는 반대합니다. 보내주셨어요. 4930님 새싹이신데요. 8024님도 세종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